기시다 후미 일본 총리가 한미일 3국 외교차 간 공동 기자회견 무산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법을 지키라며 한국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9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과 만나 3국 차관 기자회견이 무산된 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기자가 3국 차관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되는 등 한일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국제적 조약,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만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서 그 생각에 기초해 전향적인 대응을 하도록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핑계로 기자회견을 파토낸 것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 망신을 준 것에 대한 책임 소재의 명분 쌓기용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힌 것은 징용 및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측의 배상 요구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를 한 뒤 기자들에게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총리 입장이 나온 후 미국에서 한 장의 기밀 문건을 한국에 쓱 건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마도를 한국의 섬으로 분류한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기밀책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CBS 노컷뉴스가 미국 문서관리기록청에서 확보한 제1책자의 표지에는 비등록 기밀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대마도를 한국의 섬으로 분류한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육해군 합동정보조직인 제니스가 세계 곳곳에서 수행할 미국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발간한 기밀책자 중 한 권입니다. 책의 제목이 코리아, including Tsushima and Coal Party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국, 대마도와 제주도 포함입니다. 이 책의 출판 목적은 한국에서 수행할지도 모를 군사작전 계획의 바탕이 될 모든 필요한 구체적인 지형학적 정보를 하나의 출판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문에 쓰여 있습니다. 781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에 한국의 모든 지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대마도도 주요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요 교통 루트편에서 남부의 중심지로 부산, 대구, 진해, 여수가 명시되어 있고 이어 남해의 가장 큰 섬으로 대마도와 제주도가 각각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인구와 군사지리 편에서도 한국 내 소수의 큰 섬들과 수백 개의 작은 도서가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울릉도, 대마도, 제주도를 대표적인 섬으로 적시해놨습니다. 그런데 책의 일부 기술에서는 대마도가 일본 영토라는 설명도 존재합니다. 인구와 정보편에서 여러가지 서술이 돼 있고 마지막에 대마도에 대한 설명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마도는 일본 프라펄의 부분이며 나가사키현의 사법 관할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사한 미국인 자료조사원은 문맥상 소유라는 뜻의 프라퍼티라는 단어가 잘못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책의 대부분이 대마도를 한국 땅으로 기술한 것에 상반되는 기술로 모순되는 설명인 셈입니다. 매체는 이러한 모순이 여러 곳의 정보를 취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책은 1945년 3월 1일까지 워싱턴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집대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미국의 육해공군의 정보처를 비롯해 기상청, 작전참모처 등 미국의 11개 정부기관에 정보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매체는 한국의 영토인 대마도를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고 1951년 4월엔 미국 정부의 대마도 영유권을 공식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밀 문서를 이 시점에 미국이 한국에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중 정상회담 후 한미일의 연합된 모습을 중국이 과시하려 했던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망신을 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독도를 걸고 넘어진 일본에 한국에 대마도를 되찾아주려는 시작점은 아닐까요? 한국의 고대 자료들을 토대로 한국이 대마도 소유권을 정식으로 제기해야 할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만 외교적 상황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있던 것뿐이지 한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대마도의 날을 지키며 반환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49km, 일본 규슈에서 147km 떨어져 있는 면적 700제곱킬로미터의 대마도는 독도보다도 3,700배 큰 섬입니다. 사실상 한국인 관광객들이 99.9%로
한국인이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추는 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대마도의 인구는 기존 32,000여 명 수준에서 2020년 3만 명대가 깨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대마도를 오가며 운행한 여객선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8월 대마도의 상황 파악에 나선 한 국내 언론에 따르면 부산과 대마도를 오가던 선박은 리나, 오션플라워, 코비, 비틀, 오로라 등 총 5척입니다. 이 중 3척은 이미 포항과 남해 인근으로 옮겨져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2척 중 한 척인 JR큐슈 보유 고속 여객선 비틀은 비정기적인 운항을 하거나 매각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최근 새로 건조된 JR큐슈 고속선 퀸 비틀이 노선을 운영할 것으로 보였지만 선사가 결국 대마도 항로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관광객 수요가 없어지자 선사들의 선박 매각이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숙박업을 하는 한 한국인은 현지에서는 부산 대마도 운행이 재개되더라도 실제로 운행하는 배는 오션플라워 한 척 정도로 보는 사람이 많다며 최소 3-4년간은 한국인 여행객 수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마도 내 렌터카 회사들은 렌터카들을 대거 처분했고 대마도에 머물던 한국인 경영자들은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인이 운영하던 대마도의 자산은 2년 넘게 방치돼 숙소는 폐허처럼 되었고 내지 못한 세금 등이 쌓여 있어 폐업하는 게 차라리 쉽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엔저 현상이 나타나며 태국이나 브라질보다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는 기사가 일본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현대 비즈니스는 20일 엔화의 약세가 멈추지 않아 3년 만에 1달러에 114엔을 돌파했고 이 현상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타 언론에서 지적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더딘 경제회복이나 원유 및 자원 가격 상승이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국력 약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가 엔화 약세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버틸 힘이 떨어지고 임금은 제자리이며 지난 30년간 다른 선진국에 밀리며 개도국 입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 나카하라 케이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적인 예로 1991년 일본의 평균 임금이 약 447만엔이었는데 2020년엔 433만엔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30년 동안 OECD의 다른 회원국의 평균급여는 크게 올라 미국은 약 2.5배, 독일도 약 2배, 한국도 약 2배까지 늘어났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빅맥 가격으로 각국의 물가 격차를 가늠하는 빅맥 지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 390엔에 팔리고 있는 빅맥은 미국에서는 645엔, 한국에서는 545엔, 영국에서는 522엔, 스웨덴에서는 681엔에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태국 429엔, 브라질 480엔 같은 신흥국에서도 일본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관광객이 몰렸던 것이 일본의 세련된 문화를 경험하러 왔다기보다는 큰 비용 없이 식사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꼽혔을지 모른다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아베노믹스의 결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